여기는 바다와 섬, 오름이 한데 어우러진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어촌마을 보목동입니다. 천연기념물 섭섬을 품고 있는 이 마을에 오늘의 장수인 노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온종일 붙어 다니신다는 주인공. 이른 아침부터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가시는데요. 두 분이 도착한 곳은 할머니의 일터입니다. 올해 80인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물질을 하십니다. 옷 입는 건 못 봐요. 나 다 버실 거니까. 여기가 탈의장인가 봐요. 이거 탈이다. 바다가 넓어 해녀도 많은 보목동. 60여 명의 해녀들 중에서도 고령 해녀에 속하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거친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물질은 할머니의 화통하고 여장부 같은 성격에 딱 맞는 일이었지요.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밖에서 물질 도구를 챙기시는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할머니를 도와주신다네요. 특히 무거운 납 허리띠를 멜 때는 할아버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 8kg. 또 신체 좋은 사람은 12kg도 차요. 자, 갑시다. 동네에서도 센 할머니로 통하는 한기옥 할머니. 걸음걸이조차 씩씩한데요. 물질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바다를 향해 갑니다.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매역달에 가는 거죠. 여기요? 예. 이 소라 같은 거는 전시가 다 거치 한꺼번에 가야 하지 혼자 하면 못해. 아, 지금 그럼 뭐 잡게 이제 됐어요? 지금은 매역달에. 다른 해녀들은 쉬는 날이지만 할머니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미역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드신다는데요. 집에 미역이 다 떨어질 때마다 오늘처럼 물질을 하신답니다. 거침없는 성격의 할머니지만 바다를 통해 욕심을 버릴 줄 알았고 자연과의 공존을 배웠습니다. 섭섬 앞바다를 향해 힘찬 자맥질을 반복하는 할머니. 드디어 미역밭에 도착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바닷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미역. 할머니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태왁의 무게만큼이나 고단했던 해녀의 삶. 할머니는 바닷속에서 행복을 캡니다. 거친 일터에서 외롭게 물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하지만 사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할망 멀리 가지 마라. 여든이 되도록 바다를 포기하지 못한 할머니. 그 고집을 꺾지 못하기에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봐 주는 일뿐입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할머니에게 시선 고정. 드디어 물질을 마치신 모양이네요. 포구를 향해 오시는데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할아버지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시간 만에 미역으로 그물을 가득 채우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섭섬 앞바다에서 딴 자연산 미역입니다. 지금 이 미역이 한참 나올 철이에요? 네, 이거 매역철. 여든에도 물질을 하시는 할머니. 체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5달 전에 물질했지. 아마 이것만 하고 싶어. 지금 바닥에 가도 전복을 그렇게 잘 봐. 지금도 요새도 물질 하나는 전복 잡았다는데 하루방 듣고 아들 물질 하신 지가 한 65년 정도 되신 거예요? 예, 충분히 되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화통한 성격에 공부까지 잘했던 할머니. 하지만 공부 대신 물질을 선택했을 만큼 바다가 좋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할아버지는 물질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옆을 떠날 수가 없다는데요. 물에 들 때는 딴 일 제쳐놓고 이거 그래 대교란 거라.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자꾸 감시하잖아. 어디서? 이것도 담고 그냥 무겁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하루방 없으면 일 못해요. 아무것도 밭도 안 갈 거. 이 물질도 이거 태학이라 갖다 주고 보다시피 갖다 주고 또 나오면 이치로 저디 샀다가 나오는 거 보면 씩씩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줘야. 할아버지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노부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빨래 들이 던져 이거. 그거 내비도 그네. 이거 자기 싹싹 들여 그네. 나 이거 무시고 그네. 이것도 새로 예, 내려왔어. 그거 다 들였어. 할머니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십니다. 바쁘세요. 아버님 바쁘세요. 빠빠빠요. 빠빠요.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시고 다시 확인까지 하시는 할머니. 다 내가 건식 오빠. 그것도 저리 잘났다 나보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으십니다. 할망구가 좀 깡다구가 세요. 딴 할망구가 틀려서 깡다구가 세서 참 마장창 뭐 싸울 때도 있고 한데 또 그때뿐이라 뭐 고집이 세서 할아버지를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져주는 거죠. 할아버지의 외조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나 어깨를 좀 저쪽에서 좀 주물러 보시오. tuk지가 뻗다니 살질 못하니까. 자, 아이고 tuk지가 이거 너무 아파네. 아이고 하루방 tuk지 이거 잘 두드리고 잘 꿰부리지 주물러. 마세요. 또 그래도 저는 잘 맞대요. 아이고 이거 참 주물러는 역시 좋다. 그 이대가 꽉꽉 주물렀다. 그대가 아팠네. 살지 못해라. 할아버지의 안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다. 저거.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평상시에도 아버님 이렇게 어깨도 좀 잘 주물러 주세요. 아이고 잘 두드립니다 맨날. 맨날 어깨 아프면 이거 두드리는 거 보면 모르고 잘 두드려. 이런 하루방 어수다게 이렇게 생긴 하루방이 없어요. 할머니의 어깨를 만지다 보면 부부의 정도 더 깊어진다는데요. 마누라 옆에 가는 데가 오래됐어. 사랑해요. 저 가죽도 이 하루방은 나만 끌어안고 저한 거 담수다. 저 빨리 가라고요? 예. 예, 그러면 주무시게요? 예. 하루방에 나 이거 두드리면 뭐 빨리 끌어안고 저한 거 담수다. 알겠습니다. 얼른 갈게요. 예. 아이고 수고했었다. 예. 수고했어요. 예, 수고했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껌딱지 노부부.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부산합니다. 외출을 준비하시는 할아버지. 아하, 그런데 운동화 나고 내놔. 예.
예. 말 많으세요? 네, 척하면 척 정말 잘해주시네요. 잘 차려입은 걸 보니까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죠? 어디 나가시죠? 시장 5일장에 가 매목도 사고 이것저 요모? 매목 이제 고치 매목도 사고 또 단호박 매종도 사고 여러 가지 살 거예요. 서귀포 시장까지는 약 10분 거리, 오토바이로도 충분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5일장으로 출발. 필요한 것은 대부분 5일장에서 구입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한지 씩씩하게 걷던 할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넘기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받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메시는 할아버지. 근데 아버님이 또 이렇게 대신 내주세요? 예, 자주 매죠. 정말 외조 100점짜리 할아버지십니다. 이 양반이 시장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조금 오면 아이 오늘 장날이나 장에 갑시다. 서로를 잘 맞춰주는 노부부. 그런데 할머니 걸음은 잘 못 맞추시네요. 할망 천천히 걸래. 천천히 걸음이 할망이 어떻게 해서 걸음이 빠르냐고. 성질이 걸로 성질이 걸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모종 가게. 집에서 먹을 채소들은 두 분이 다 재배하신다는데요. 가시오이 가시오이. 웬만한 채소 모종은 다 고르고 구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짐을 담당하십니다. 나그 줍서. 모종을 사고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노부부. 자, 이번엔 옷가게에 들르셨습니다. 저 일날 때 입을 거 맞던데. 일날 때 입을 거. 할아버지 작업복을 사러 오셨군요. 얼마 이거? 한 번에 2만 원. 사이즈 얼마인데? 95 제일 작은 거. 너무 비싸다. 한 1,000원 내리자. 얼마? 그런 소리 하지 맙다. 내리려는 사람 누구 있을까? 내리려? 당신 나. 1,000원 내려드릴게요. 나? 에, 1,000원 내리나만. 1,000원도 남겨 먹어야지. 물건은 예, 사고 아이, 팔고 할 때 말값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의 만류에도 기어코 1,000원을 깎는데 성공. 물건도 잘 깎으시네요. 잘 깎습니다. 밀망하게 깎아. 나 있는 거 깎아 음식을 1,000원 바닥 몰라 깎아. 1,000원 내주지 맙다. 이거 1,000원을 왜 받냐면 예, 이건 손지 직세라. 장보기가 끝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튀김 가게입니다. 고구마 튀김과 꽈배기 2개씩 사이좋게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것만 드신다고 합니다. 시장에만 오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요걸 아주 좋아해요. 요 도나스 요걸 좋아하고 할망은 요걸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꼭 챙겨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매번 올 때마다 입이 호강합니다. 5일장에는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가 있고 옛 풍경을 닮은 정겨움이 있습니다. 흥정하는 재미와 구수한 맛까지. 그래서 노부부는 5일장 나들이가 언제나 즐겁습니다. 처음엔 그냥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말도 잘 통하고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새로 산 작업복을 입어보십니다. 이 옷은 마음에 드세요? 서울 국산이네. 2만 원짜리 인천이 모르거든. 나가 입고 나가면은 어깨에 힘 딱 주면은 이거 비싼 건가 한다고.
웃어 웃기네. 아유. 아버님이 입고 나가시면 비싼 건 줄 알아요? 저 빨간 저 운동화도 저 17만 원짜리라. 네, 정말 비싸 보이네요. 이렇게 옷값을 깎고 받은 1,000원은 오토바이 앞쪽에 쏙 넣어두십니다. 아, 여기다 돈을 모아두시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손지 그 케이크 값이라 케이크 700원짜리 케이크. 이게 할머니는 집에서 쉴 틈도 없이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돌밭이 펼쳐진 이곳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라고 하는 정해진 목적 없이 돌 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돌멩이에 붙어있는 거를 떼어내기도 합니다. 뭐 잡으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보말 이것도 참 맛있는 거예요. 보말? 예부터 제주도 해안가 사람들의 흔한 간식이었던 보말. 지금은 관광지 식당 음식 재료로 사용되면서 귀한 몸이 됐습니다. 크기가 큰 보말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는데요. 보말 잡아서는 뭐 잡아서 하시는 다 거예요? 팔아먹게. 예? 잡아서 다 팔아. 주머니 엄청 들어옵니까 이게. 저거 한 킬로에 요새 4만 원 간다. 3만 5천 원은 아무 때도 주고 요즘 4만 원 달랜 난리보다. 아, 키로예요? 키로에. 그러네요. 보말 잡으래가. 돈벌이가 되다 보니 물질하지 않는 날에는 꼭 보말을 잡으러 오신다는데 할머니의 또 다른 일터인 셈입니다. 나는 바다에만 오전하고 바다에 오면 그렇게 잘 내요 나가. 걔나 이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거 이제도 바다에 오고 싶어. 그런 어머님은 바다가 좋으세요? 예 바다가 좋으세요? 좋아. 오면 즐겁고 봄말 보면 그 해난 거 보면 자꾸 오고 싶고 난 우영 와요. 봄말 하여 팔 땐 또 돈이 많으면 또 즐겁고. 때로는 큰 돌을 뒤집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힘이 아유 대단하십니다.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수확량은 많아지겠지요. 요거는 또 값이 좀 싸고. 걔는 이 큰 돌을 이렇게 들어서 예, 그걸 그렇게 아니면 없으니까. 좀 큰 거 일렁. 아, 어머니 힘이 되게 좋으세요. 나 연세 몇 살을 알아요. 아이고, 나그 딱 86다게 언니. 거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억척스러운 삶을 일궈온 할머니. 할머니에게 바다는 유일한 놀이터이자 살림을 채워준 소중한 보물 창고입니다. 보말을 잡아오자마자 삶아내고 알맹이를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일에 또 할아버지가 빠지지 않는데요. 속도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할머니도 열심히 알맹이를 빼보지만 할아버지를 못 따라가시네요. 할아버지의 이런 능력은 할머니도 평소 인정하고 계십니다. 빨라요. 그 양반이 나보다 막 빨라. 곱빼기 까요.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잡으러 가는 거는 못해도 이 까는 거는 내가 또 프로 아닙니까 프로. 모든 일 하는 게 빨라. 이제는 늙고 좀 다쳐나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젊은 땐 뭐 전화번호 누기고 찍을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입력해요. 게다가 이제 머리 다쳐나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는 왜 다치셨어요? 교통사고 났죠.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 동안 깨질라 했어요. 걔는 죽을 걸로 다 간줄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할아버지. 이후 몸이 약해졌고 일부 기억마저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할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보말이 상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바로 딱지를 떼는 일. 이 일도 할아버지가 하시는데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다듬은 보말은 한꺼번에 모아서 냉동 보관해 둡니다. 이렇게 다 해놨다가 저도 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다 차지하니까 이렇게 놔두고. 보말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야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 메뉴는 보말 미역국.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다 걸러야 돼요. 보말 미역국의 핵심은 깊은 맛을 내는 내장입니다. 손으로 보말을 으깨서 국물을 내야 한다는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게까지 넣습니다. 성게는 특별히 넣는 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다 넣어주시는데요. 고급 음식점에서도 먹기 힘든 제주도 토속 요리입니다. 그 상들 다 채웠어. 그것들 다 잡으고. 밥상을 차릴 때도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몸이 약해진 할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건강식 밥상을 차려낸다는 할머니. 정말 푸짐하지요? 제주도산 고사리부터 흑돼지 조림, 그리고 육지에서 공수한 대하장까지 귀한 음식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진수성찬 밥상. 덕분에 할아버지는 잘 드시고 기운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나가 처음 결혼할 때 막 부잣집인 줄 알아. 나도 부잣집 딸이에요. 부안돼서 나도 살았는데 완만 쫄딱 망한 거라. 쫄딱 망해서 우리 어머니 살지 말려 했지만은 남편이 아까워서 뭐 그까지 돈은 벌면 돈이고 살아보자고 이제 산 것이 이때도 뭐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근데 바람둥이 여자들이 많다는 거지. 인물이 좋았었다게. 지금 젊었을 때는요. 이거 우리 카나다로 어디 가시냐면은 뭐 미남인지 뭔지 놈들은 아가씨들은 오면은 아저씨 미남이다 뭐다 해도 난 미남으로 느껴보질 않았어요 이때까지. 안 했다가 요전에는 저 사진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뭐 미남은 미남이라구나 이걸 보고. 호남이죠, 호남. 근데 미남하고 호남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남은 잘생긴 남자가 미남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호남이라고 해서 코가 이것이 아주 딴 사람하고 틀려. 저 사람 내 코하고 틀리다고. 아이고 나 그건 들을 목에 거야. 벗어보면은 아이고.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으시고 딱 벗어부터 이 고른 하나방 나만 볼 수가 없을까? 영 벗어 그냥 영 배 아프면 할방이 진짜 고른 저건 다 나가 있어 지금.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귤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다는데요. 돌아보면 홀로 3남매를 키우며 물질과 밭일을 했던 할머니에게 미안한 세월로 남았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하도 돌아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신경 쓸 겨리가 없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고 나는 후에는 뭐 거의 80%가 나 집중으로 나를 잘 도와줘요. 어딜 가든지 오든지 나 혼자 가는 일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야, 하루만 빨리 와. 커피 타는 거 해야 할 거냐? 바짝이 없어. 커피 한 잔 먹은 가야지. 그자 가면 가지 헐고 가. 빨리 와. 커피 한 잔 탔어. 할머니 호출에 한달이며 달려오신 할아버지. 식후마다 할머니를 위해 커피를 타주신다는데요. 할머니의 입맛에 딱 맞게 잘 타신다는군요. 비법이 있으세요? 아니 커피를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놔버리면 커피 맛이 없잖아. 거기는 할아버지표 맛있는 커피는 물의 양이 관건이었군요. 신경질 나다가도 요렇게 잘날 때는 또 풀려. 그럭저럭 허멍 산 거요. 할아버지는 커피 한 잔에 지난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냅니다. 할망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여기 밀감할 때도 서울에서 판매했고 또 이렇게 밀감 없을 때는 또 육지구에 사니까 할망이 고생 많이 했는데 서울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여기 살게 되니까 할망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뭐 밭에 갈 때나 뭐 시장 갈 때나 마당에 갈 때나 할망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야, 할방, 약 안 먹었지? 약을 꼭 챙겨 먹었더니 나이가 들면서 챙겨야 할 약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꾸 깜빡 잊어버리시는 할아버지. 야, 할방 이거 약 먹었어. 깨지랑 말고. 얘 물. 아이고 잘 먹었다. 약은 뭐 할망이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내가 뭐 먹습니다. 그냥 또 할망 믿고 살고 지금. 아이, 부부잖아요. 그래도 살 때까지는 어떤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날 오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밭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저 하루방이랑 저 매목도 이래 가지고 비가 내리기 전에 묘목을 심으려는 노부부. 오늘은 텃밭에서 작업을 하신다는데요. 요건 이쪽에서 심을 거나 이거 하루방 저 매목 이거 가지고 와그네. 어디에 가서? 바쁜 할머니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느긋하게 복장을 점검 중이십니다. 아이고, 할머니 잔소리가 또 떨어지겠네요. 아이고 문캠도 할롱실이 허자니 그네 문태가 다 끄집어냅세겠지. 아니 다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또 저짝이랑 또 하고 헐거주게. 아니 문캠도 뭔 넘길 말이야 이게. 마음이 바빠진 할머니가 먼저 밭으로 가십니다. 아니 할랄랄랄 허자니 그렇게 요리 하나 저리 하나만 해나갔어. 그거 뭉치지 마라. 한 번 시작된 잔소리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고향 밥도야. 밥 걷지 마라 그래.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뭐 심으신 거예요? 이거 옥수수. 옥수수. 이거 고향 뺐어야. 난쟁이 꺾어지는 거 남시다. 하지만 묘목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할아버지. 이것도 이거 이렇게도 잘 안 됨 수가 이게. 이거 없어 이거. 아 이걸 뺍시겠나? 이거.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 그런데 할머니 손에서 묘목이 단번에 뽑히네요. 이거 하나 타다 집어낸 거 아니고 그게 모가지가. 저래 잘라진 그릇 속에. 아이고 참. 아이고 참이 아니란 게. 못하시는 게 없는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살짝 민망해지신 것 같죠? 그 하나를 뽑지 못한 게 뭐야? 버블에 밥을 꺾어져 빔수게 이게. 아이고 참. 이거 그래 놔두고네. 또 저디가 뽑던 면목이 또잘 드시냐? 옥수수 심기 작업 끝. 다음은 오이 모종을 찾으라는 할머니. 아이고 이거 아니. 이거 말하고 이제 이거 아니라. 그거는 단호박이고 딴 거 가가지고. 그거 아니야. 할아버지 눈에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요거는 맞습니까? 이거는 아이고 이거 말고 꽤 또 오이 이건 고치고 오이 나중 없어. 아이고 이거 아니야 고르나니 이거 딴걸 나중 없어 보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끝에 드디어 마지막 모종을 갖고 오십니다. 이거 아 이건 맞다. 절로 가면 지금 절로. 일로. 아이 절로 걸었어. 이래 사주게 아 이래. 글쎄 저게. 이번엔 모종 심을 자리를 두고 의견이 다른 노부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바로 그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말 가져갔던 게 다 떨어졌어요. 예, 나는 이거 매목 신고고. 일로 오세요. 아니 이 하루방은 이거 몇 번을 걸어도 이거 몇천 번을 아직 갔다 이거 아니오다게. 아 알았어. 또 가져오면 내주게. 아이고 상관없어.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근데 뭐 심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 고추. 오이 고추 이거 식은 놔두면. 이거 없어요. 이거냐? 예. 이거. 아 이거 또 밭에 갈 걸 이제 가져왔구나 걔. 밭이 이건 거라. 아이고 참. 이거 밭에 간다고? 밭이. 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볼 얘기가 없죠. 이거 가져온 것도 가지고 가져온 것도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나가 답답한 거요. 거다 상추 어디를 붙대가? 저기 갖다 놔수게. 저기 갖다 놔서. 아이고 당신하고 왔다 없어. 난 못했구나. 어? 난 왜 못했구나. 못 먹으면 보냐고. 네 모르니까. 아이고 당신하고 왔다 그래 하라고. 지금 봐요. 아이고 참. 와서 와 그래 막걸리나 한잔 한가 없어. 아니 아버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내일 괜찮아요. 다시 괜찮아. 올게요. 괜찮아. 아닙니다. 내일 다시 아 한잔 드리겠습니다. 한가 없어. 예? 제가 내일 다시 들릴게요. 아이고. 다음에 다시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하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손님들 오고 헌디게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시끄럽게 막 해놓으니까 감이 숙여 사람게. 아니 나그러 야단님 중에도 그거 하나 출발을 못 가져와 그네 게 이거 가져왔다 저거 가져왔다 뭐. 할망량으로 하라고. 하루랑 부려먹지 마라 그네. 아이고 아이 그만 썩은 매목 하나 보면 탁탁 가져와야 주게. 시끄러우니까 나 감수다. 혼자 밭일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일을 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키는 건 안 시켜 내버리면은 머리가 더 굳어지고 이것저것을 자꾸 시키고 성도 내고 하는 걸 해봐야 이 머리가 조금 소통이 돼주게 아니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나가 자꾸 이거 가져오라 저거 시키고 나도 좀 편안하고 그거 시키면은 그래서 그래요. 말투가 세다 보니 할아버지에게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언성만 높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의 집이 조용합니다. 여전히 냉전 중 안방 분위기가 싸늘하죠.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계속 화장만 하고 있는 할머니와 입을 꾹 다문 채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계속 마음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이젠 말도 아닐 걸로 막 이제도 삐져서 그 어디 해난 걸로 이제도 삐져. 그걸 사람이 그만해가면 풀려가야지 그냥. 할머니가 애써 달래보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고 맙니다. 웬만해서는 짜증도 내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할망이 좋은데 일할 때는 막 잘못한다고 지금 뭐 막 꾸짖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진짜 좀 신경질이 나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당신의 모습이 더 속상하신 거겠지요. 하루도 쉬지 않는 노부부의 일상. 오늘은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노부부가 아들과 함께 가꾸고 있는 한라봉 하우스인데요. 영영영영 그래. 이걸로 합쳐 걸랑 나도. 어렸어도 이걸로 합쳐돼. 아이고 참. 이걸로 걸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먹으면 저렇게 말라들면 걸랑 내부터 하자.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채소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대파를 수확하고 또 다른 모종을 심는다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를 피하시네요. 헛된 고람 속에 이거 영원 긁어. 그대 그 인형만 좀 써버리지 말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평소처럼 큰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어찌 시린애도 정 말란들어. 하루방에 오늘은 말란드럼 쓰다. 일로 없어게 말란드럼 찌님 수기기에 원점. 아이고 어떠나 치용입니까? 아이고 또 고라도 지치고. 아이고 그만하면 말 알아들을만한데 정신이 어떤 거. 할아버지가 계속 신경이 쓰이신 걸까요? 속이 상한 할머니는 밭일도 포기하고 나가버리십니다. 그날 오후 세찬 봄비가 내립니다.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는 방 안에 가만히 누워 계시고 할머니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할아버지의 긴 침묵이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비를 이제도 크게 오는 건게. 세차게 내리는 봄비를 보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잠시 후 주방으로 간 할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부침개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안방에서 꼼짝을 안 하십니다. 아직도 할머니에게 섭섭함이 남아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저 영감이 요렇게 불이 나니까 나가 요거
부청 좀 먹이려고 그래요. 알고 보니 부침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비장의 요리였군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부침개. 과연 할머니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알바. 예? 아이, 부침개 좀 있으니까 와 그래. 안 못하게. 아이고, 오세요. 자, 내가 손잡고. 아이고 참 시끄럽게. 자, 와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못 이기는 척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노부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쓰긴 써도 내가 한 거니까 먹을만 해요. 과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부침개 먹던 중에 오늘이 제일 맛이 좋아. 비도 오고 오니까. 당신이 이 아명에도 머리 다쳐난 후에 이 정신이 막지를 못해 보니까 이것저것을 우리가 해봐야 할 거 중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알았어. 아이고 할망이 이해는 하는데 할망이 강도가 세 놓으니까 어떤 땐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할망 의지에 사니까 지금 뭐 걱정은 없고. 우린 이젠 다 넣고 이젠 서로 이해하면 화목하게 삽시다. 때론 센 할머니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듬는 사람은 할머니뿐입니다. 센 할머니의 매력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오직 할아버지뿐이지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